차인벨이 울리고 아침, 낮, 저녁 하루 3번 학우분들의 곁에서 목소리를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내 소식을 지면을 통해 보다 발빠르게 전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취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학우분들이 모르는 교내외 소식을 지면을 통해 이야기하는 우리는 단국인의 목소리, 단국미디어센터 DMC입니다. 그럼 볼륨 좀 높여볼까요? DMC의 소리. 지난 4월 17일,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인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며 부푼 기대를 아는 많은 학생들이 무책임한 선장으로 인해 올바르지 않은 어른들로 인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총 269명의 학생들과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크고 안타까운 인재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20대, 어른의 시작점에서 선 우리들이 본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웠고 대단히 아픈 것이었습니다. 침몰 당시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허위 기사는 대학 언론인의 한 명으로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였고, 초기 대응책이 미흡하였으며 단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기관으로 그 책임을 떠밀었던 담당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어른이라는 명칭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객실에 가만히 있으라 라는 어른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들었기에 희생되었습니다. 어른들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신의 친구를 위해 객실로 다시 뛰어들기도 하였고 구명조끼를 양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학 언론인의 한 명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못난 언론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또 한 명의 어른으로서 참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아직 펴보지 못한 꽃을, 그리고 학생들 못지않게 이 생이 아쉬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대학 언론인의 한 명으로서 제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DKBS를 포함한 DMC 센터 산하의 단국대학교 언론기구는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그 무게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기로 다시 한번 학우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중간고사라는 하나의 큰 산을 뛰어넘고 꿀같은 연휴를 지나고 나니 교수님께서는 또다시 과제라는 큰 산을 주시는 요즘이네요. 정규 방송이 없던 지난 한 달, 학우 여러분께서는 잘 지내셨나요? 참으로 오랜만에 DMC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소식은 저희 DKBS 소식입니다. 지난 2달 동안 DMC의 소리를 통해 이번 한 학기를 이끌어 나갈 10개의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이 시간에는 저희 DKBS를 이끌어 나갈 1사학번 제2차 수습국원을 모집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선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저희 방송국은 크게 3가지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요. 방송을 기획하고 원고 작성 및 연출의 역할을 만든 제작부와 원고의 분위기를 더욱더 살려주고 학우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아나운서부, 그리고 방송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공유하는 기술부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가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57기 방송국원으로 들어오시면 직접 방송을 통해 학우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고 매 학기 연수회를 통해 좋은 인연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마다 DMC 장학금도 받으니까요. 미래 언론인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대학 시절 조금은 특별한 추억을 갖고 싶으신 분, 그리고 좋은 인연을 함께 만들어 나갈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차 수습국원 모집은 이곳 해당관 317호 단국대학교 방송국에서 서류를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찾아와 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우리 학교 대표신문, 단대신문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단대신문에는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던 만큼 많은 기사들이 실렸는데요. 그중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계 깊고 저번 신문과 연계되는 부분이 바로 프레스원 계약 만료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금지의 윤소영 수습기자가 작성한 본 기사에는 프레스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임시 복사점이 사라지고 운해솔루션이라는 업체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불편한 점과 그의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놓았습니다. 현재 운해솔루션의 경우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복사기 고장이라든지 교재 복사에 대한 서비스가 즉시 해결되거나 제공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본 문제점의 경우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일부분 수용하고 앞으로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연관 깊은 기사를 통해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단대신문의 노력이 돋보였던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학생 칼럼과 당국인의 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본호에서는 셧다운제 합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제는 비록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슈이긴 하나 현재 대학생과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애도의 표시가 과연 의무일 수 있는가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그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보다 20대 현대 대학생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오랜만에 단국 헤럴드 소식과 함께 할게요.
오랜만에 만나보는 단국 헤럴드에는 과연 어떤 기사들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단국 헤럴드의 기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번 호의 기사는 기숙사와 관련된 일면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는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양 캠퍼스 간의 기숙사와 그 사생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점은 새로운 기숙사를 짓는 데 나오는 소음공해와 냉장고 청소와 관련된 환경 문제, 그리고 보안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아닌 평소 기숙사 사생이라면 지니고 있을 법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면과 이에 대한 일방적인 학생들의 의견이 아닌 학교 측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느 편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은 점이 언론 매체로서의 중도를 잘 지켰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 그리고 기숙사 관리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각 측면의 입장을 동등히 다루는 태도가 눈에 띄었죠.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같은 면의 곽정은 칼럼니스트의 강연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미 강연에 대해서는 단대신문이 기사로 다룬 주제이기도 하였으며 시기도 한 달이 넘게 지난 4월 2일의 행사였기 때문에 신문으로서 그 시의성이 맞지 않는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문의 본질을 잊지 않고 보다 생생한 소식을 전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기사였습니다. 이러한 점만 조심한다면 우리 대학 영자신문으로서 보다 학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방송 정리해보도록 하죠. 단국 미디어센터의 줄임말인 DMC 안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DKBS, 단대신문, 그리고 단국 헤럴드의 세 가지 매체가 함께합니다. 단국대학교의 유일무이한 언론 매체이기에 그 책임감 역시 크게 느껴지는데요. 매주 이 시간 세 가지 매체의 소식을 학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며 보다 가깝게, 보다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단국인의 목소리인 만큼 더 빠르게 뛰고 더 정확히 보도하고 더 학우 여러분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리, DMC의 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지연주, 기술 유수와 진행의 황도희였습니다.